선생님은 평생 사시면서 시간이 가장 빨리 간 때가 언제셨고 가장 더디게 간 때가 언제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제 회자되는 네, 그 연령의 속도에 대해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10대는 10km, 맞아요, 맞아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네, 그 80대면 80km, 100살 되면 100km. 맞습니다. 속도가 더 빨리 간다는 뜻이죠. 네네. 그 예를 하나 들면 이제 내 체험도 그게 맞추고 네네. 그거 참 누가 생각했는지 잘 생각하는 말이다 이런데 어릴 때 내가 띠가 돼지띠라 35년생이니까 네, 네. 그게 돼지라는 게 이게 어릴 때도 좀 싫어 이게 네, 같은 것 같으면 토끼라든지 아, 귀여운 토끼라든지. 말이지. 아니면 용이라든지 네. 말이지. 뭐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귀엽지도 거대하지도 않고. 이거 뭐 밥만 먹으면 잠만 자고 뭐 이런 네네네. 걸로만 생각을 했는 돼지인데 네. 그게 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 내 생각에 한 해가 지나면은 이가 띠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참 어릴 때. 순수하셨네. 그래서 1년을 기다리는데 엄청 늦어요. 아, 이 띠가 바뀌어야 되니까. 네. 뭐 자고 나도 오늘이고 자고 나도 오늘이고 상상이 되네요. 그래서 한 해가 갔어요. 네네. 그래서 세배를 드리면서 부모님한테 내가 뭐 굉장한 희망을 걸고 아, 네. 아버지 올해는 내가 무슨 띠예요? 귀엽다. 아버지는 무슨 돼지띠라고 그래서 내가 한 해가 지나갔는데 왜 또 돼지띠냐 네. 내가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주시면서 네. 그거는 평생 아이고야. 가는 거다. 그때 내가 1년이 엄청 늦었어요. 아하. 지금 기억해서 내라고 하면 그때가 제일 느리게 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죄송해요. 굉장히 귀여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네. 눈 뜨면 한 달이 가요. 눈 뜨면 한 달에. 야. 한 달 갔다 싶으면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까 돼지띠에서 다른 띠로 바뀔 때는 그만큼 바라니까 하루가 더디게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간다고 느껴지실까요? 그거는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연령이 네. 내가 이제 가진 것만큼 다 소모해버린 거니까 네네네. 이제 남은 연료가 얼마 없잖아요. 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네.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하. 누구나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이제 네네. 또 옛날이 그립기도 하고 이제 이래 되니까 그거 잠깐 몇 가지 생각하고 나면 하루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네네. 금년에 정월 초하루가 어제 같은데 지금 뭐 벌써 4월이 다 가버렸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이게 엄청 빠른데 네네. 이게 연령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간절히 바랄 경우에는 시간이 천천히 가지만 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뭔가 간절히 바라면 그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그럼 네. 그러니까 남은 기대 여명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젊을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고 나이가 들수록 빨리 빨리 간다. 네. 역시 사람이 누구나 다 백삼동 아저씨나 백이동 아줌마나 거기가 거기라고 그러더니 그렇죠. 나 역시 또한 옛 어른들이 한 말하고 똑같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이 지혜로운 게 네. 그런 경험을 꼭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네네.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록도 남기고 좋은 얘기도 남기고 네네. 그러는데 그것만 읽고 있어도 우리가 다 알아야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 그 영어 요새 내로남불 뭐 네. 그 그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있죠. 네. 그게 하도 유행하니까 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도 그냥 내로남불 해서 영어로 적고 아, 한글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말로 네. 해서 네. 뜻을 해석만 이래 하지 그게 합당한 말을 못 찾아내는 네.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옛 조상 평범한 옛 조상들이라도 네. 다 그런 지혜로운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하.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어, 나는 아니야. 네.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오는 거지 나한테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차차 그게 이제 실감 있게 다가오든지 네. 어떤 또 계기가 돼서 그런 고비를 넘긴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각성했을 때는 이미 내가 가진 연료가 얼마 안 돼. 아, 네. 참 그것이 슬픈 것 같아요. 음. 그 내가 깨달았을 때는 좀 이미 좀 늦다. 그래서 후회라는 게 뒤늦게 찾아오는 깨달음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말이죠. 그런 게 후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발달하는 단계를 보면 어릴 때는 경험이 적잖아요. 경험이 적죠. 예를 들면 한 살짜리면 1년 동안의 경험밖에 없는 그거밖에 거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볼 별 게 없어요. 돌아봐봐야 네네네네. 뭐 1년이지. 음, 그러나 나이를 이제 100세까지 살고 보면 돌아볼 게 말이지. 네네. 1년이 한 개라면 100살까지 살면 100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만큼 이게 경험이 넓어진 거니까. 네. 아, 그래서 뭐 후회라고 하지만 사실 경험 면에서 보면 충분히 축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릴 때 후회보다는 나이 들어서 후회가 훨씬 성숙한 후회일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각성하는 거예요. 각성, 후회라기보다 각성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군요. 네. 깨달은 거예요. 네. 저도 선생님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일찍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나도 예외 없이 나이가 들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겠구나. 그 전에 이 속도의 비밀을 잘 잡아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후회라는 것에 매달리면 네네. 말하자면 후회에 대해서 요새 쉬운 얘기로 하면 강력 접착제로 말이지 내 네. 마음에 갖다 붙인 사람은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그러나 후회를 되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네. 아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네. 아하. 그러니까 그게 집착하는 거하고 네네. 후회를 통해서 내가 알았다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네네네. 차이가 엄청나게 아, 큰 거예요. 네. 이 속도 얘기를 하다가 후회와 각성의 차이, 후회와 깨달음의 차이, 단지 다른 말을 가졌을 뿐인데도 전혀 다른 마음이 된다는 게 그렇죠. 신기하네요. 저도 후회할 많은 시간, 속도들을 세이브하고 줄였습니다. 선생님, 속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 매일 나오셔가지고 네. 매일 나오셔서 저번에는 뭐 불안하니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하니까 여기서 일을 하고 일정한 시간 가시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삶 속에서 지금 일상적인 것을 일정하게 가지시는 것이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속도라는 건 아까 얘기대로 정직한 거거든요. 네, 정직한 거. 네. 정직한 거니까 정직한 데는 내가 정직하게 대해줘야 돼.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 내 마음이 그 속도에 대해서 네. 물리적인 거리하고 정서적인 거리하고 이게 다르다고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셨죠. 네. 이게 가까워져요. 합치가 돼야 돼요. 물리적 거리나 정서적 거리나 네, 네. 이게 똑같아 이론상은 똑같아질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네, 네, 네. 왜 그러냐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우리가 그 마음에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달리 보이도록 네. 하는 그런 기술이 자꾸 늘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속도가 이제는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느낌을 네. 그게 아니다. 물리적으로 가는 시간의 정직성과 이게 합쳐져도 노력을 하면 그게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네. 하는 거하고 이게 좀 통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규칙적이라는 말 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공평한 시간과 공평하지 않은 시간을 합치되도록 노력하는, 근접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야, 규칙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예전에 칸트가 오면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을 이치하려고 노력한 거네요. 그렇죠? 효과를 좀 보시고 계십니까, 선생님? 그렇게 일정하게 생활하시니까? 그래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을 내가 충분히 활용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않고 쫓기면은 그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순간순간이긴 하지만은 그 규칙적인 것과 그 물리적인 정직성 네. 이거하고 근접된다면은 네. 나도 후회할 게 없잖아. 네. 이제 그걸 때 순서로 근접시키는 게 뭐라고 할까, 뭐 다른 이름으로 하면 수양을 한다든지 내공을 쌓는다든지, 그지? 아니면 현실을 바로 본다든지 뭐 표현이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전 이렇게 큰 제 배움을 가질 줄은 몰랐는데 오늘 그냥 보통 사람들 하는 말로 대박인데요. 대박이고 선생님 갑자기 뭐 저뿐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을 또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되지? 뭐 그런 게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몇 시 정도에 일어나시고 어떻게 일과가 대충 큰 것들이 어떻게 돼가시는지요? 내가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요새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한 6시 6시 6시에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한 7시까지 자요. 네. 그래서 6시에 왜 깨느냐면 딸이 출근을 하는데 따님이 내 방에 들려가지고 나를 체크하고 가요. 숨을 쉬나 안 쉬나. 야, 우리 효녀 따님. 그러니까 그때 내가 깨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깨는데 잠이 덜 깨가지고 그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내가 한 시간 정도 들어가 있고 꿀잠이다. 꿀잠을 자고 이제 그때는 또 안 일어나면 안 될 이유가 내가 이제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있으니까 그걸 약을 먹어야 될 시간하고 그런 걸 체크해야 될 게 이제 그 시간에 해당이 되는 밥 먹는 거하고 이렇게 시간을 맞추자. 그래서 출근은 내가 9시에. 아침 식사하시고 많이 덥고 많이 춥고 그런 날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태워다 주고. 날씨가 괜찮으면 이제 한 걸어서 15분. 댁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한 3시간 놀아요. 3시간을 컴퓨터로 노세요. 그런데 이제 내 혼자 놀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와주시는 분이 또 계시죠. 놀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밖에 하고 이제 소통하고 뭐 전화를 한다든지. 누가 또 손님이 찾아오신다든지. 맞이하시고. 그것도 저것도 이제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하냐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음악을 듣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건데 나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들어요. 궁금한데요. 뭘 들으십니까? 이미자 한 노래. 그래서 나는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이름을 그냥 이미자 노래 이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할 때는 요새 이미자 명상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걸 듣게 된 건 내가 사연이 있어서 그것만 들어요. 음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예가 없어가지고 음치이기도 하고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음악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전문의 시험 칠 때 시험이라면 모두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서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전문의. 아, 이게 마지막 시험. 그 인생에서 네. 마지막 평가를 받는. 네네. 그럼 이제 시험에는 합격을 했고 구두 시험이 남아 있어요. 아하. 구두 시험은 이제 우리는 뭐냐고 환자를 직접 보이고 내가 인터뷰를 하고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치료 계획을 만들어요. 네, 야,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시험관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주어지는 시간이 많으면 걱정할 것도 없는데 딱 15분만에 주어지는 거예요. 야. 근데 말도 안 하는 환자가 하나 오면 말이죠. 네네네. 여간 괴롭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게요. 물어서 대답도 안 하고. 네네. 시간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험생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수험생이 들어가니까 너무 긴장하니까 네네. 시험관이 그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말이죠. 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네 이미자 동백아가씨 부를 줄 아냐 이래 물었죠. 예. 그게 이 친구는 동백아가씨를 몰라 또. 네. 시험 공부만 한다고 이 과대학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 더 긴장한 거예요. 네. 시험관은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네. 얘가 더 긴장하고. 그 우리는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려고 이랬으면 나오는 사람을 보고 또 긴장. 이제 아니 긴장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가지고 뭐 묻든 아, 네네네. 정보를 네네. 이미자 동백아가씨 부르러 가더라 이게. 오,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남은 수험생들이 뭐가 이미자 동백아가씨 누가 아냐 하니까 아는 애들 별로 없어. 네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네. 거기서 배웠어. 와, 세상에. 그 긴박한 순간에. 네, 그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야.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미자고 자녀들한테 그 뭐라고 그래요? CD 플레이어나 뭐 MP3나 CD 플레이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 네. 그것도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제 동백아가씨는 외웠어. 아, 정말 에피소드가 하나씩 둘씩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나오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줄줄이 들으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아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규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보내는 것이 공평한 시간에 내가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새롭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하다 보면 선생님 그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공평한 것에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젊은 나이 때는 지루해 죽겠다. 늘 쳇바퀴에 굴리듯이 학교 갔다 집에 왔다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이것만 일상이라서 뭔가 좀 벗어나는 것이 없을까 이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손주들도 그럴 때 있을 것 같고 저도 아들이 그렇습니다만 지루해하고 시간이 더디 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나도 젊을 때는 뭐 드디게 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다 그런데 그건 왜 드디게 간다고 생각을 하냐면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별로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규칙적인 그렇죠. 생활을 하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말이죠. 그게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네. 계속 된다고 하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죠, 지루하죠. 네. 그래서 느껴지는 지루함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규칙적인 생활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갇힌 새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네네네네. 밖에 있는 새는 또 세상에 기들어가려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에서 더딤을 느끼는 사람은 네. 그걸로부터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출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취미라든지 그런 취미, 거예요. 네네. 취미를 통해서 그 규칙성에서 일탈하는 거예요. 네. 벗어나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서 안목이 넓어질 수도 있고 네네. 또 재미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규칙성에서만 딱 들어가서 생활하던 사람은 네. 그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했던 사람은 예를 들어 정년 퇴임하고 나서 더 고통스러워져. 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할 줄은 몰라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내가 아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네.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네요. 늘 학교 집에서 가서, 학교, 학교에서 집. 네. 그것이 평생 일과였을 텐데 그럼요. 어느 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게 이제 규칙적으로만 그 두 가지밖에 못했어요. 네네네. 그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이구 낭패네.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네. 저 같아도 아주 곤혹스럽고. 그래서 이제 제일 하기 좋은 말이 취미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네. 가르치고 그러는 것밖에. 근데 가르치는 건 정년 퇴임을 했는데 네네.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평소에 운동 같은 거 뭐 해본 거 없다는 거예요. 소일거리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권하면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맞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네. 생활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도 졸려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집 근방에 뭐 운동시설 같은 거 없느냐 그래. 앞에 정구장이 있대요. 네, 테니스장이요. 네. 그래서 그럼 아침 먹고 나가서 정구나 좀 치고 네. 그렇게 한번 생활해보라. 고맙다고. 네. 가셨어. 네. 근데 한 3개월 뒤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응급실로 왔다 그거. 응급실로? 응급실에 네. 와서 내가 굴려 내려가서 네. 이런 환자가 왔는데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라 아이고. 이거 어쨌든 일이냐고 그래서 네. 내가 당신 말 듣다가 이렇다는 거야. 무슨 일일까? 아침 먹고 나가서 전구 치고 저녁 먹고 나가서 또 전구 치고 아이고 세상에. 하루 종일 전구 치는 거야. 안 하던 전구를 할 줄도 모르는 전구를 아휴. 거기 전구는 넣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교장 쌤이 일하듯이 전구를 치죠. 이러듯이 하는 거야. 취미로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통을 네. 형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 교장 쌤님이나 젊은 사람이나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면 지루해지는데 그게 일로서가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소일거리로서 자유롭게 할 때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젊을 때라도 네. 그런 게 지루한 사람이 네네. 그냥 지루하다고 하지 말고 지루함을 벗어나서 다른 재미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두 가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취미라는 네. 거예요.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도 네, 아니잖아요. 네. 자기 좋아하는 걸.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취미라는 거는 우리 정신에게 주는 보약 같은 거죠. 네. 저도 선생님 고백하자면 좀 일상적인 것들이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오는 취미가 선생님과 지금 하는 이 대담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의 영양제 같은 거 그렇죠. 저한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누구한테 얼만큼 해서 이렇게 또 바쳐야 된다는 것도 없고 네, 자유롭게 이렇게 쌤하고 이야기를 도론도론 나누다 보니까 참 즐거운데요. 예, 이것이 또 일이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만으로 말이지. 일상으로 이제 벗어나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 취미 자체도 일로 생각해서 네. 고통스러운 네. 아유, 시간을 정말 지루하게 보내시다가 이번에는 힘들게 보내신 교장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정신이 차려지면서 평소에 그 일상적인 것도 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어떤 걸 소일거리로 할 건가를 한두 개 생각해보고 좀 찾아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참 시간 잘 보내는 게 힘들고요. 또 잘 보낸다고 너무 일처럼 보내도 그것은 교장쌤처럼 또 병이 나는 것 같죠. 쌤께 하나씩 둘씩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과 속도에 대한 우리 생각도 좀 정리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간, 속도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게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에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와,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간을 어떻게 꾸리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정말에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재밌게 살자고 한 거지 재밌게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재밌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좀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그게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첫 번째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시간이 중요하다. 1번. 그럼. 시간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초름을 아껴 써라. 초름을 아껴 써라. 그 짧은 순간도 아껴 써라. 이게 첫 번째. 해놓은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듣고도 실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런 거예요. 선생님 사실 지혜라는 게 편집 기술 아니겠습니까? 이미 선현들이 다 해준 말 중에 필요한 말들을 끌어와서 이 주제에 맞게 잘 각색하고 꾸미는 거. 그렇죠.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1번. 그럼 2번은 뭘까요? 그 소중함을 알면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를 탐색해야 돼. 네네네. 덤벙 이렇게 뭐가 있다고 해서 누가 이거 좋다 한다고 덤벙 들어가지를 말고 나한테 이 초놈을 아껴 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뭘까를 탐색을 해. 선생님 제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고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지금 말씀드리니까 시간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 가치가 있는가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번이 따다 탐색입니다. 그럼 3번은 뭘까요? 3번은 실행이에요. 네. 또 3박자가 맞아야지. 네. 예를 들면 시간의 중요성을 알았다. 여기서 끝이면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겠죠. 근데 결과가 없어요. 네네. 어쩌라고. 두 번째로는 탐색을 해서. 알았다 하고 탐색을 안 하면 덤벙거릴 수밖에 없어. 누가 좋다 하면 그거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하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어요. 네네네. 탐색만 하다 보면. 네네. 돌다리 너무 두드리고 손만 아파요. 그 다음에 실천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실천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 있죠. 그런 말로. 네네네. 실천하지 않는 거는 그건 공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진실로 안다는 것은 그 지식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그게 진실로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정말 똑같아요. 네.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이 실천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옛말에도 지는 아는 것은 행의 시작이고 행하는 것은 지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행함이 그만큼 중요한데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셨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그 말씀을. 왜 어려울까요, 실천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력이 있어요. 지구력. 거기에는 의지도 있을 테고 지구력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마음, 의지 그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용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용기, 그렇죠. 용기죠. 네. 용기, 의지, 지구력 그런 3박자가 다 필요하다 보니까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듣는 직강입니다. 저자 직강으로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탐색해라, 실천하라. 이 중에 저는 제일 소중하게 들리는 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라, 유한함을 알아라, 한계를 알아라 하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걸 모르면 뒤에 거는 다 그러네요.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되듯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것,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또 하나씩 둘씩 나누는 게 참 즐겁네요. 우리의 이런 시간들도 유한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배움으로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네, 유한한데 나갔어. 네.